지난 주말이었는데 원래 주말에는 여의도가 거의 멈춘다라는 얘기가 있을 좀 만큼 쉬죠. 기자분들도 네. 쉬는 경우 많고. 정치 얘기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난 주말에 이준석과 인요한 위원장 두 사람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아무리 이준석이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비윤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야 이거는 좀 오바다라는 반응이 많고,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이제 신당 창당한다 했었을 때 같이 가려고 하는 비명계 또한 마찬가지로 야 이거는 좀 뭔가 좀 안 좋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장혜천 지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이전에 이준석이 막 어쩌고저쩌고 뭐라 할 때 한 2, 3주 전이었나요? 네네. 그냥 먼저 인간이 되라라고 한마디로 정리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라디오 나가서. 네. 그것도 기사가 쫙 깔렸었어요. 음. 제 말이 맞잖아요. 아 인간이 들겠다.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네네. 위원장은요. 여러분들 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본인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준석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맞네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 어. 대학생 때 잠깐 미국으로 유학 갔던 거 말고는 어. 계속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어. 이준석이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에서 산 시간이 한 2배 많아요. 아, 이걸로 딱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네. 아버지, 조부모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그렇죠. 그 조부님께서 3.1 운동에 기여하셨고 어. 아버님께서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셨고 그렇죠. 인요한 위원장은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개발했어요. 아. 이 정도 집안이면 음. 국가 영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호 특별 기와로 모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혁신위원장이 아니라도 네. 심지어 뭐 그럴 리 없지만 민주당 인사라도 두 발 벗고 나가서 버선발로 만나고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대한민국에 기여한 국가 영웅 집안이라면. 그런데 내가 말한 조건을 맞추지 않았다. 아이고, 쥐가 무슨 황제예요. 옛날에 공식 기자회견에서 네네. 국민의힘 대표일 때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상도 있는데 네. 한 기자가 우스갯소리로 자 국민의힘 황태자 이준석 대표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라니까 황태자. 웃으면서 황태자 아니고 황제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싸가지가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 아니야. 아, 인간이 진짜 그 영상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황태자라고 그래도 뭔가 좀 웃기려고 얘기해 준 건데 네. 그 말을 바꿔서 황태자가 아니라 황제다. 네. 아, 딱 지금 루비님 말씀처럼 한마디로 진짜 콜캅을 떠네요. 이거 다 영상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없는 네네. 말을 지어내면 허위 사실로 고소할 거잖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거든. 감히 나를 만나 대화하려거든. 네. 인요한이고 뭐고 간에 내가 말한 조건을 해결하고 와라. 근데 근데 부산까지 온 사람을 문전박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면박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하버드 나온 거 누가 모르냐고. 영어 잘하는 거 알겠어. 알겠다고. 근데 굳이 영어로 말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별 대단한 전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옛날에 그거 웃음표하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막 가출했을 때도 별 그쵸.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일단 지르고 그 보는. 1차 가출 때는 그냥 술 많이 먹다가 홧김에 글 남기고 다음날 당무 복귀한다고 하다가 이대로 복귀하면 너무 모양 빠질 것 같으니까 측근들이랑 노원 집에서 어떡하지 회의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가출한 거예요. 네? 왜냐? 그 1차 가출하기 전날 네네. 그 술에 엄청 취해 있는 그 현장에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진짜요? 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2차 모임 때. 와. 그때 그 측근이 저한테 지금 대표 만취 상태라 전화 연결 못 한다. 소통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랬었어요. 한참 그때가 이제 대선 한참 하시면서 중에 1차 가출 때 윤석열 후보 돕고 그거 계실 때. 페이스북에 웃는 표시 올리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했을 때 그거 보고 놀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고 전화했는데 그 측근이 받더라고요. 받아서 지금 대표 만취 상태다 인사불성이다 이랬었어요. 야 이거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처음 듣지 않았을까 그 가출이라는 싶어요. 게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면 그렇게 그냥 우발적으로 사고를 치고 수습하려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드리는 건데 이 재밌는 이야기를 장희찬 TV에서 할 걸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널 좋아해. 그러니까 형님 항상 말씀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최초 공개해서 클립 따서 조회수 먹을 거잖아. 아니 근데 진짜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눈웃음 했었을 때 막 언론사들은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술 먹고 있었어. 막 전략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장재원이랑 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랬었는데 그게 먹고. 아니라 그냥 만취 상태였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제 술 먹고 실수한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날도 공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그날 오전이랑 오후에 무슨 공식
뭐 행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준석이 오전은 술 먹고 늦잠 잤으니까 못 갔고 오후 행사는 복귀한다고 처음 공지가 왔었어요. 당 대표실에서. 네네네. 그러다가 아니다 오후 행사도 취소한다 하고 잠수 타고 부산으로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략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만취의 모습이었다. 저 난동을 뭐 전략이겠지 생각이겠지 하는 순간 우리가 말리는 거예요. 신당 뭐 전략이겠지 뭐 하겠지 아니에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막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쭌만님께서 준떡이 답다라고 개준떡이라고도 또 별명이 있던데 그리고 제가 좀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장해찬 최고는 또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요한 위원장한테 한국어로 얘기하지 않고 미스터 린튼 이렇게 부르면서 영어로 얘기한 게 인종차별이다라는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 이게 만약에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외국계 이민자에게 자기 나라 언어 쓰면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계 이민자에게 아프리카 말 쓰면서 너는 아직 우리의 일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로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자로 낙인 찍혀서 퇴출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예요. 네, 바로 퇴출이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하버드 나온 양반이 영어만 잘하면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인권 의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다시 돌아가면 대단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영어로 말한 게 아니라 나 영어 잘하는 거 보여줘야지, 나 하버드 나온 거 보여줘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난리가 나고 이게 막 보수 언론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욕하고 그렇죠. 심지어 비운계에서도 너무했다고 하고 막 이뇨한 위원장은 또 완전 고수야. 나한테 그러니까 나 섭섭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상처를 품어주겠다. 마음이 아픈 환자는 부산에 있더라. 이준석 환자 만들어버리잖아. 진짜 고수야 이분 진짜 허허실실해.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완전 잔뜩 골인한 거예요. 그 와중에 하버드 나온 게 인생 최대 업적인데 예일대 교수님이 뛰어들었어. 그렇죠. 정신과 예일대 정신과 교수님이 뛰어들어서 이거 미국이면 인종차별 퇴출감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권위에 호소하는 거다 뭐다 하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하버드라는 권위, 전직 당대표라는 권위에 호소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야, 맞네요. 그 이번에 사실 뭐 다른 뭐 분야에 있는 분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신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일대학교 완전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건데 뭐 권위 호소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지금 장해찬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인간이 들댔던 그러니까 모습인 쫓겨나는 거죠. 일이에요. 미국이었으면 바로 레이시스트 낙인 찍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녔던 마스트리트가 그 독일이랑 인접한 도시예요. 네네. 제가 교회가 한인 교회가 저희 동네는 없어서 네네. 버스 타고 1시간 거리 독일 아헨이라는데 한인 교회를 다니까 독일이랑 교류가 되게 활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옛날에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2차 대전도 있었고 그쵸. 뭐 나치의 아픔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런 인종차별을 더 조심해요. 물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정치인이나 공인이 발화하는 거는 사회 매장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얘기했던 거는 뭐 지 나름대로는 또 변명하는 게 뉘앙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뭐 영어로 썼다. 아니 한국말 인요한 위원장도 잘한다. 이준석보다. 한국에 산 세월도 더 많습니다. 네, 2배 가까이나 더 사셨고 한국어도 이준석이보다 더 잘하는데 뭐 어쨌거나 뭐 뉘앙스 때문에 뭐 했다라고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 분명한 건 이게 비운계 그리고 비명계 모두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 이거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건 지배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네네. 다양한 사람을 많이 포섭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준석 간판을 믿고 네네. 돈을 한 최소 2억은 써야 되는데 지역구 선거 나가려면 선거 비용이 그 선거에 뛰어들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결국 비명계 현역이나 국민의힘의 현역 중에서도 이준석이 데리고 나갈 사람이 있느냐 이 싸움인데 네. 저 인요한 위원장한테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가도 저런 대우 받겠구나. 좀 수틀리면 내 앞에서도 저렇게 이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겠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그래서 비명계 핵심이 이원욱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화성에. 이분이 이재명 대표랑 진짜 살벌하게 싸우는 분이거든요. 그때 막 저기 그 깡패 같은 애가 댓글로 막 너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또 막 달기도 하고 이재명 측에서.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이랑 사적으로는 동갑이라서 친구인가 그럴 거예요. 진짜요? 그런데 물러나야 된다 하면서 되게 세게 붙어요. 근데 이원욱 의원도 이번에 이준석한테
이준석이 실패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다. 오.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 비명계에서도 이제 이상민 의원 만난 걸로 화제가 좀 됐지만 네네. 그 이준석과 함께 할 수 있는 파해가 완전 또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한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당한 거죠. 지금 인유한 위원장한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당했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인유한 위원장이 왜 끝까지 계속해가지고 품어주려고 하냐. 근데 네. 거기에 화나는 분들 마음도 이해하는데 네네. 이게 이준석 잡는 제대로 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네네. 지난해 8월에 제가 기자회견으로 이준석을 쳤을 때 네네. 반향이 컸잖아요. 이준석이 저를 무시했어야 되는데 당황해서 막 제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하면서 이게 여의도 두시 청년, 청년 정치 분화로 확 커졌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여의도 두시 청년. 그래서 이준석이 자꾸 대통령한테 대들던 걸 청년 정치의 싸움으로 제가 확 끌어내렸잖아요. 그거는 이준석 인생에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처음 도전 당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거거든요. 이준석은 이때까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랑만 싸워왔지. 그렇죠. 자기보다 정치 경력이나 나이가 더 짧고 어린 사람이랑은 저랑 처음 싸워본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뉴스가 될 만한 무대에서. 그렇죠. 그러게 이제 1차로 당황했던 거고 2차는 이때까지 이준석이 저렇게 모나게 굴면 어른들이 다 학을 뗐어요. 피하죠. 네. 피하거나 아니면 냅다도 싸우거나. 그럼 그게 이준석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딱 좋거든요.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게 쟤는 빵선인데 국회의원 2번 3번 한 사람들이 막 싸워버리면 이게 기득권 권력과 청년의 싸움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1차로 그걸 제가 작년에 깼던 거고 2차로는 인유한 위원장이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 준석아 하는 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이제 이준석의 계획에 없는 새로운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완전 상극인 거예요. 완전 상극. 네. 이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 좋은 이렇게 이제 허허하면서 이제 좋은 인자 할아버지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이제 이준석을 보내버릴 수 있는 전략인 거네요.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선의를 의심하진 않아요. 네네. 진짜로 이분은 보니까 대단한 인격자시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 돌아갔으면 사실 대한민국 쳐다보기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앰뷸런스를 만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건데 그 인격적인 접근이 이준석 같은 사람을 잡는데 완전 최적화된 천적의 상극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을 계속 뭐 안고 가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그냥 1차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장해찬 최고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같은 개망난이를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결과예요. 결과를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 이후로 이준석이 되게 나쁜 사람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문화일보, 다 지금 비판하죠. 다 조지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조선일보가 그동안 계속 윤석열 정부와 김기현 대표만 조지다가 이준석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희망을 버려버린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당 차려서 나가서 심판 받아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또 보수 지형에서 되게 큰 영향을 차지해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결과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의 이 같은 통 큰 행보가 이준석의 공간을 또 좁히고 있다. 우리가 인유한 위원장을 좀 믿고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치 초보라고 하지만 대단한 정치 고수의 향기가 그러니까요. 초보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박지원이 정치 구단이 아니라 인유한이 정치 구단인 것 같아요. 박지원도 애써 뭔가 인유한 위원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보면 탱커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탱커 맞아주는 역할. 앞에서 공격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 편을 지켜주는 이분이 진짜 메인 탱커인 게 일단 체격도 탱커 체격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을 오늘 만나는 것도 보통 사람은 못해요. 왜냐? 김종인 위원장이 인유한 혁신위원장 선임되자마자 무슨 말을 했느냐? 인유한 혁신위 임명 이거 정치를 뭐 희화화시키는 거다. 그렇게까지. 뭐 2주도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평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사람이니까 또 인유한 위원장 정도면 나이도 많으시고 이룰 거 다 이룬 분이 자존심 상하고 열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만나겠다. 만나서 이야기 듣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인요한이 나를 만나자고? 오히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이 잡단 이 밖에서 당을 흔드는 말들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너무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도부의 문신의 폭도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안 하면 기자들이 맨날 우리한테 묻는다고. 김종인 위원장 발언 어떻게 생각해요? 홍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붙어버리면 싸움이 되고 그렇죠. 무시하자니 계속 발목 잡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김포 메가시티 공매도 오늘 또 뭐 이 종이 빨대라던가 플라스틱 빨대 이런 규제를 전부가 해제했거든요. 그렇죠. 또 GTX 얘기도 나오고. 자영업자들이 되게 환호할 일입니다. 이런 일 하면서 당내 시끄러운 이슈들은 그거 인요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감춰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인요한 위원장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또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4,100분을 넘었습니다. 어제 기록이 뭐였죠? 어제가 4,400분 정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더 이제 보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시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십시오. 이 라이브 시청자가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를 능가하는 걸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나가셨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지금? 100명이 확 빠졌는데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네, 여러분 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집자이밍님께서 하태경은 대체 왜 그러냐? 맨날 새로운 보수 개혁 외치던 세력들이 하는 짓들 보면 구태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내각 추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뭐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또 보내주셨고 이따가 또 저희 신당 얘기하면서 하태경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좀 추가적으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조금 더 분석하면서 다스베이다님도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준석은 지부모 욕먹이는 짓이라는 걸 왜 모를까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딱 드는 댓글이 마트 휴업일도 풀어주세요. 맞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경부에서 그동안 비닐봉투라던가 뭐 플라스틱 빨대 못 쓰게 했던 거, 종이컵 못 쓰게 하는 거 해제했어요. 이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과하게 규제한 거다. 이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다 밀어붙였던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 친환경 하는 진보 인권주의자들의 PC주의에 우리가 논한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 빨대인데 제가 스타벅스 종이 빨대 때문에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건지 종이를 먹는 건지 알 수가 환장합니다 그거. 먹다 보면. 커피 맛도 바뀌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줬어요. 그럼 자영업자들 비용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훨씬 비싸대. 그리고 일회용 컵 안 주고 다회용 컵 하면 설거지하는 전담 인력을 또 고용해야 돼. 맞네.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들이 해소되고 소비자도 편해지고. 그 요즘 호텔 가면 옛날에는 그 샴푸나 로션이나 이런 거 어메니티 넣어줬는데. 그렇죠. 그거 한 세트 챙겨오는 것도 또 호텔 여행의 맛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다 옛날 그냥 일반 여인숙 모텔처럼 대형 꽉에 다 넣어놔요. 근데 그게 더 환경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샴푸나 이런 거 더 막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그럼 그게 오히려 물에 흘러 들어가면은 그 물 정화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이상한 친환경 규제가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생긴 걸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대형마트 의무 휴일도 그렇죠. 바꿔야죠. 30, 40대 직장인들은 주말에 겨우 쉬는데 그렇죠. 그날 하필 마트 백화점 쉬는 날이면 장을 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장 안 봅니다. 그럼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인요한 위원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요런 얘기들이 사실 뭐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언론들이 편향되게 이게 막 전 정권 뭐 탓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묻혔으면은 지금은 진짜 민생에 대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메가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또 그 공매도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번에 이번에 6월까지 또 공매도 금지했고 그러니까 코스피도 오르고 또 핵심은 어제 공매도 금지가 발표나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오늘은 또 그 반작용으로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 보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은 공매도를 한 100조 정도 거래를 했는데 개인이 한 건 5조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그 상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되게 불리해져 있는 제도를 8개월 동안 가다듬어서 공매도를 재개할 때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막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매도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봤었을 때 방금 이제 장치고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기도 좀 쉽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 고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약간 보수 쪽에서도 이상하게 뭐 시장 자유에 대해 가지고 좀 심취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계속 비판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수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허위인 거죠.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공매도의 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무차의 불법 공매도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계 투자은행 등이 500억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게 이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못하게 근절하는 대비책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메가서울, 공매도, 그다음에 뭐 GTX부터 아까 얘기하셨던 뭐 빨대에 대한 문제까지 계속해가지고 시리즈별로 나오다 보니까 진짜 요즘 들어가지고는 뭐라고 할까요? 좀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대형 정책 이슈로 국정을 주도해 나가야죠. 그게 여당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